자,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국내 귀금속 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복잡한 신호를 보냈죠? 공식 금값은 내렸는데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시장은 또 달랐을 겁니다.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의 금, 은 시세부터 빠르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국제시장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두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들은 뭐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금, 은 시세입니다. 부제처럼 정말 두 개의 다른 시장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공식적인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를 보면 기준가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 사이에 꽤 큰 차이가 보입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0.78%. 이게 오늘 KB 국민은행이 고시한 24K의 순간 기준가의 하락률입니다. 어제보다 1926.66원이나 떨어진 건데 일단 숫자만 보면 시장의 하방 압력이 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램당 기준가는 24만 5,008.9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서 금을 살 때 가격이랑 또 은행에 팔 때 가격이 다르죠. 살 때는 24만 7천원대, 팔 때는 24만 2천원대. 이 차이가 바로 은행이 가져가는 거래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소매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방 같은 데서 살 때 가격인데요. 은행 기준가로 한돈을 계산하면 약 91만 8천원인데 실제 소매가는 102만 6천원이에요. 무려 11.67%나 더 비쌉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죠. 실물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은행 기준가가 1.88%나 떨어졌으니까 금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금은 소매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은은 소매가까지 3% 넘게 같이 빠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산업재 성격도 있는 은에 대한 실물 수요가 금보다 훨씬 더 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하방 압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선을 해외로 돌려봐야 합니다. 국제시장이 우리 시장에 아주 헷갈리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국내 가격에 반영된 국제 시세 자체는 어제보다 0.49% 내린 게 맞아요. 근데 막상 오늘 장중에는 달러가 약해지면서 국제 금값이 최대 0.8%까지 오르면서 반등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리라고 신호를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오르려고 버티고 이런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들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 힘이 서로 밀고 당기는 형국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이 문장이 오늘 시장 상황을 정말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네요. 시장이 약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국제 금값이 반등을 시도하고 또 환율이 높게 버텨주니까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도 실물 소매 가격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높았다는 거. 그러니까 공식 가격은 내렸지만 이게 폭락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달러와 연준의 금리 정책. 둘째, 원달러 환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러온 유가 급등.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에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달러 역세가 금값을 좀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중동에서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러다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달러 약세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금값 하락을 막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9.35원, 거의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똑같은 1달러짜리 금을 사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점이 오늘 국내 금값이 더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보통 중동 리스크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리스크가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까지 폭등시켜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걱정을 키워서 금값 상승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은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외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겠죠. 첫째, 다시 힘을 내서 그램당 24만 6천 원에서 24만 7천 원 선을 회복하려는 시도. 둘째,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24만 1,700원 선까지 추가로 밀리는 조정.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24만 4천 원에서 24만 5,50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을 갖춰서 옆으로 기는 횡보 장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승, 하락 요인이 너무 팽팽해서 당분간은 이 횡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투자자 유형별로 나눠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램당 24만 4천 원 선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가격 위크로 밀릴 때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요. 오히려 24만 5천 원 위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지 보고 단기 상승을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금을 모으시는 분들, 아까 보셨죠? 11%가 넘는 소매 프리미엄. 지금 실물금을 사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ETF나 금통장 같은 상품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금이 없는 분들, 지금은 관망이 최선입니다. 24만 4천 원 아래로 확실히 내려가거나 24만 5천 원 위로 확실히 올라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진입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복잡한 시장 분석을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실물 금을 사려는 분들은 일단 대기. 너무 비싸요. 반면에 ETF나 금통장 같은 시장 연동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람당 24만 4천 원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오는 조정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소매 프리미엄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경제 신호들, 이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이 신중해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환율이 내렸으니까 원화 가치가 올랐구나 하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이만큼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0.29%. 이 숫자만 딱 보면 그래도 좀 내렸네, 다행이다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만 빼어놓고 보면 분명 내렸죠? 하지만 이번 주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0.45%나 올랐다는 사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의 이 작은 하락이 어떻게 더 큰 그림을 가리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하락은 왜 착시 효과라고 하는지, 이 숫자가 진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높이 떠 있다가 살짝 숨 고른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율이 지금 1488원대인데 이건 뭐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 하늘 높이 날고 있다가 잠깐 날갯짓을 멈춘 딱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3월 6일부터 쭉 보면 오늘 좀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1480원대 후반입니다. 이거요, 거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까운 아주 아슬아슬한 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원화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부터 원화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강력한 세 가지 압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글로벌 요인, 그리고 우리 국내 정책,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각편대처럼 원화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글로벌 역풍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하니까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달러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일종의 달러 쏠림 현상이죠. 특히 최근에 분쟁이 터지고 나서 달러 가치가 벌써 2%나 뛰었어요. 이러니 원화가 힘을 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유가가 또 문제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거의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워졌어요. 99.85달러. 이러면 또 물가 오르겠네 하는 걱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겁니다. 강달러 더하기 고유가. 이건 뭐 우리 원화 같은 통화한테는 거의 필패 공식 같은 거예요.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는 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밖에서 부는 바람 그렇다 치고 안에서는 뭔가 할 수 없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압력, 우리 국내 정책의 한계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거든요.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묶여 있어요.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한 반년은 이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건 원화 가치를 막 끌어올리려고 나서는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환율이 1,500원, 1,600원 이렇게 폭락하지 않도록 막는 방어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만 말아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압력입니다.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한국 경제의 체질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데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이게 원화에는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 아시아 증시도 좀 불안하고 우리 주력인 기술주도 힘을 못 쓰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불안하다, 일단 달러로 바꿔놓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분석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운 좋게 지정학적 긴장이 풀려서 원화가 좀 강해질 것 같다? 그러면 환전을 한 방에 하지 마시고 두세 번에 나눠서 하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원화가 더 약해질 것 같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달러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미리 사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죠. 지금처럼 그냥저냥 흘러갈 때는 무조건입니다.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마라.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분할 또 분할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길게 이야기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의 작은 하락, 이거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 강달러, 약원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아주 굳건하게 그대로라는 것.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금융 전략은 유연한 갈대 같나요? 아니면 뻣뻣해서 부러지기 쉬운 나뭇가지 같나요? 지금이야말로 내 전략이 얼마나 유연한지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